자, 관계대명사 생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이 소유격 빼고 나머지 모두, 주격, 목적격 모두 생략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계대명사는요, 소유격이 정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문법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석을 해도 1년에 한 두세 번 보나? 그 정도로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이 이렇게 문장에서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소유격이 거의 없다라고 보서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오지 않는데 압도적이죠. 뭐 한 99% 이상이 주격과 목적격이 나와요. 근데 주격과 목적격은 전부 다 생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생략해도 되냐면, 야, 관계대명사는 그냥 소유격 빼고 다 생략돼.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야, 생략은 생략이 되는데 어떨 때 생략되냐? 어떤 조건에서 생략되냐? 이게 포인트죠. 그죠? 어떤 조건일 때 생략된다는 건 어떤 조건일 때는 생략이 되지 않느냐? 괜찮죠? 네. 개념 정리 잘 해야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부터 배워봅니다. 자, 특징부터 배워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려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특징,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까지 한꺼번에 생략됩니다. 한꺼번에 생략된다. 좀 글씨를 이상하게 썼는데 한꺼번에라고 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C번 잘 보세요. 생략된 이후에 나머지, 생략되지 않은 나머지가 ing나 pp나 형용사처럼 자연스럽게, 특히 ing, p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사죠, 분사. 분사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략이 될 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까지 한꺼번에 생략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략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분사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 쌤, 별표를 조금 이상하게 쳤는데, 2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교 시험에서 다음 중 생략되지 않는 관계대명사는 해서 이렇게 밑줄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거 뭐야, 비동사 있는데 왜 생략이 안 돼? 생략되지 하는데 이렇게 그어놓으면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왜? 밑줄이 여기까지 그어져 있어야죠. 굉장히 야비한 문제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되게 많이 내고요. 어떤 포인트예요? 야,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된다는 거 아니? 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는 그 소녀를 알고 있어. 어떤 소녀야? 내 옆에 앉아있는 소녀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이 되는데 비동사까지 같이 묶여 생략되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까 봤던 명사 뒤에 ing, pp 해서 어떻게 돼요? 꾸미고 있죠. 그냥 처음부터 그는 내 옆에 앉아있는 소녀를 알고 있어. 그냥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로 보여요? 처음부터 마치 분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야? 생략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분사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수식하더라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바로 2번입니다. 보세요. 명사 뒤에 ing, pp,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이 명사를 꾸미고 있다. 이 형태를 띠고 있으면 우리가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다? 관계대명사 관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관점에서는 요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지금 생략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방금 했었죠? 그런데 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분사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요? 분사, sleeping baby 할 때 분사가 원래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미는데 분사도 지금처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분사가 길어져서. 그죠? 분사가 길어지면 후치 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 경우도 보세요. 분사라고 생각하면 next to me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길어졌죠? 전치사 구가 붙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이것을 분사의 후치 수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더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자, 이거 보세요. 적용해야 되겠죠? 네. 화살표가 자꾸 뒤집어져요. 무슨 오류인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거 봐봐. There is가 뭐뭐가 있다. 기억나죠? There is가 뭐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녀의 노트북이 있어 라고 할 때 명사 뒤에 지금 보는 이 PP가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어요. 나에게 어제 주어진 노트북이 있어 라고 할 때 명사 뒤에 PP나 ING가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잖아. 그럼 이것을 관계대명사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요 사이에 명사 뒤에 PP나 ING가 뒤에서 꾸밀 때 요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선행사에 해당하는 게 사물이니까 which 과거 어저께 주어졌으니까 which was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똑같은 얘기를 분사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길어져서. 그죠? 분사가 길어져서 후치 수식이죠. 후치 수식. 그래서 이렇게 꾸미고 있더라. 자, 이런 거라고. 영작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영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작이. 그죠? 선생님이 상담할 때마다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서술형 준비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준비하게끔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물론 서술형 연습 프로그램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또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책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 GNR이 기본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언덕 위에 집 한 채가 서 있다. 서 있다. 그냥 there is 개념인데 stand를 써서 네, 뭐뭐가 서 있다라고 하면 there stand입니다. there stand. 근데 집 한 채니까 아마 S가 붙겠죠? 주어가 뒤에 있어요. 주어가 뒤에 there stands. 자, 뒤에 주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집 한 채가 하니까 뭐 a house까지는 똑같이 쓰겠죠. 아, 이제 잘 봅니다. 언덕 위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전치사구해서 명전명으로 언덕 위에니까 on the hill 이렇게 전치사구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죠.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주격 관계 플러스 비동사 뒤에 이렇게 on the hill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생략되어 있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것을 제시 단어가 만약에 위치를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제시 단어가 위치가 없이 주어진 문장 단어만 가지고 완성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정리를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안 써도 돼요. 명사 뒤에 분사의 형태, 그죠? 또는 형용사. 여기도 지금 선생님 여기는 왜 이거는 형용사 아니잖아요 하는데 우리 배웠잖아.
전치사 명사가 명사 뒤에 있을 때는 이건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일종의 형용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명사 뒤에 이런 것들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밀 때 두 가지 관점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 뭐라고? 관계대명사의 관점에서는 이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플러스 비동사 is, which is, who is 이런 게 생략이 돼서 관계대명사 문장이었구나. 이거나 두 번째 아니면 분사가 길어져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후치 수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괜찮죠?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대, 목적격 관대, 소유격 관대. 소유격 관대는 거의 생략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두 가지 형태를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명사 뒤에 명사동사. 이 명사가 바로 주어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 자, 생각해봐봐. 야, 명사 뒤에 명사가 왜 또 나오냐? 그렇잖아. 이 명사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이게 주어동사 하던가 아니면 얘 주어동사하고 없던가. 근데 명사 뒤에 주어동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또 나와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잘 봅니다. 명사 뒤에 주어동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끝에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에는 요 사이에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생략이 돼 있다고요. 네. 알아보는 방금 얘기했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예요. 주의 조금 이따 보시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원래는 the girl who나 whom을 써서 내가 그 카페에서 만난 소녀가 친절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뒤에 얘는 뭐 부사죠. 부사. 그죠? 동사 뒤에 목적격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겠죠? 그런데 생략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냥 지 혼자 쓱 생략될 수 있다니까.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되기 위해서 반드시 비동사가 뒤에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생략도 비동사까지 같이 묶여서 통째로 생략이 돼야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지 혼자 쓱 없어져요. 혼자 그냥 나 몰라. 그리고 쓱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명사 뒤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명사 뒤에 주어동사.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카페에서 만난 소녀. 이렇게 된다고. 후 신경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밑에 거 보세요.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지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한 관계대명사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기억하자.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 이때도 그냥 지 혼자 생략돼. 이렇게 쑥 생략된다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야. 그냥 대책이 없어. 자기 혼자 그냥 쓱 생략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명사 뒤에 어떻게 돼? 주어동사. 명사 뒤에 주어동사. 그죠? 그러면 목관대 생략. 근데 봐봐. 얘는 전치사로 끝났잖아. 위에는 주어동사, 동사 뒤에 목적격이 없지만 얘는 전치사의 목적격이 없죠? 이것을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알아보는 방법은 같아요. 둘 다 명사 뒤에 주어동사, 명사 뒤에 주어동사. 근데 뭐가 생략이 됐느냐 할 때 얘는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는데 얘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죠. 둘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맞습니다만. 자, 알아보는 방법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의점을 한번 보세요. 주의점. 이 전치사가 잘 보세요. 이 끝에 남아있는 이 전치사가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관계대명사 앞에 뒤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이때 전치사가 앞으로 가게 되면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끝에 있을 때는 얘를 생략한다고 바로 묶어놨잖아. 근데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면 생략이 불가능하다니까. 왜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온 뒤에 위치가 생략됐다고 봐봐. 그럼 어떻게 돼? 전치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를 쓴 형태가 되죠? 불편하다고. 그죠? 문장의 구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왔을 때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는다.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이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관계대명사를 다 배우면 관계부사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이름과 관계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정의의 개념. 그러니까 너희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죠? 오랫동안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방식인 거죠. 이름을 가지고 정리하는데 잘 봅니다. 설명 잘 들으면 되게 오래 가요.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보세요. 관계대명사. 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관계사절에서 바로 이 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명사가. 그죠? 관계대명사는 관계사절에서 명사가 생략돼서 이 명사를 대신 썼다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명사는 문장에서 뭐에 해당해요? 관계사절에서 주어나 목적격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명사가 생략됐다라고 하는 건 관계사절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격이 없으니까 관계사절이 항상 불완전해요. 관계사절이 항상 불완전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뒤쪽에 대한 특징을 먼저 했어요. 특징, 관계사절에서 명사가 생략돼서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관계사절이 불완전하다. 앞에는 당연히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라고 하는 건 뭐야? 명사야, 명사. 그렇잖아. 뭐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동물에 해당하는 명사라고. 그래서 그 선행사를 꾸며주잖아, 관계대명사절이.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의 품사가 바로 형용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별표. 왜 형용사라고요? 왜?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해석이 뭐뭐하는 뭐뭐하리야. 이게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야. 잘 기억해야 돼. 자, 이걸 정리를 해야 관계부사도 알 수 있어.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라고? 이름을 잘 보라고. 관계대명사는 관계사절에서 명사를 대신한 거야. 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관계사절이 뒤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 선행사가 있잖아. 선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선행사는 명사인데 그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형용사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도 뭐뭐하는 뭐뭐할이라고 하는 거죠. 괜찮죠? 자, 관계대명사를 할 수 있으면 관계부사도 할 수 있어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에서 명사를 대신해서 쓴 것이라면 관계부사는 뭐겠어요? 이름을 잘 보세요. 부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관계사절에서 부사를 대신해서 쓴 거야. 이해되죠? 그럼 생각해 봐봐. 명사가 생략됐다는 건 문장에 주어나 목적격이 없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관계사절에서 부사가 생략됐다는 건 부사는 사실 없어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문장에 주어나 목적격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관계사절이 완전할 수밖에 없죠. 관계사절이 완전하다. 그죠?
앞에는 역시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에도 역시 선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는 게 명사라고 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관계부사 when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고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있고 이게 다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전부 다 형용사절인 거죠. 관계사절의 품사가 바로 형용사절이다. 형용사절. 그래서 뭐뭐하는 뭐뭐하리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둘 다 앞에 선행사가 있다는 거야. 그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은 둘 다 앞에 선행사가 있더라. 선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그죠? 둘 다 품사가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니까 해석이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얘들아, 항상 중요한 건 뭐야?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란 말이야. 차이점. 그죠? 차이점이 중요하다니까. 그 차이점에서 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가 선행사가 있다는 건 같은데 뒤가 완전 불완전하다는 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 뭐야? 관계대명사는 뒤가 불완전해. 그죠? 불완전해. 그지? 그런데 관계부사는 뒤가 완전하다는 게 달라. 형광펜 그거 났잖아. 뭐? 중요하다니까. 이해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뭐만 다르다? 뒤만 다르다. 그치? 완전 불완전의 뒤만 다르다.